나타냐후 총리가 나빠요. 지금 너무 무리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만큼 중동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국가는 없다. 이스라엘 그냥 함부로 버릴 수 없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었고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었어요. 나타냐후 총리는 바이든보다 트럼프를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타냐후의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전쟁이 지금 7개월째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전쟁을 끝내도 돼요. 거의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요. 마지막 남은 도시가 이제 이집트 국경에 있는 라파 국경에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겠다고 지금 계속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거기 지금 다 가자 주민들 대피해 있지 않냐. 민간 피해 많이 나는데 거기 어떻게 군사 작전하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야 다른 것도 아니고 영사관이야. 영사관 이거 대사관 옆에 있는 치해 법권 지역인데 우리 땅에다 미사일을 쐈어? 이거 사실 그냥 못 넘어간다.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고요. 사실 나타냐후 총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 지금 가자 지구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 북쪽에서 헤즈볼라하고 또 계속 지금 전쟁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이스라엘도 피해가 많습니다. 전선이 벌써 2개예요. 여기서 이란까지 또 전선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너무 무리하는 거죠. 상식적으로도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 배경이 뭔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의 서일광 박사입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사실상 총선을 하기 어렵잖아요. 네, 지금도 이미 이스라엘 내에서 국내적으로 비판이 많습니다. 전쟁 중이라도 총선을 해야 된다. 근데 자기는 안 된다. 총선보다는 일단 전쟁을 내가 잘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얘기하자. 가자지구 전쟁이 이제 끝나가는 마당에 새로운 전선을 만들어서 전쟁을 더 하겠다는 것이고 계속 이제 전쟁을 만들어서 자기가 총리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파들에서 난리가 나고 지금 이게 나라냐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전쟁만 할 것이냐 아직 인질 130명이 하마스에 잡혀있어 풀지도 못했어요. 근데 국민의 생명을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하마스 괴멸이 첫 번째 최우선순위다. 계속 지금 진격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냐후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번 시리아에 공습하고 이란하고 지금 전선을 형성하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타냐후가 새로운 전선을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30% 정도는 진짜 새로운 전쟁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 국면을 이끌고 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란까지 참전하면 이스라엘은 전선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데요. 네타냐후는 이걸 감당할 자신이 있어서 이런 걸까요? 아니면은 다른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런 걸까요? 믿는 구석 있죠, 미국. 미국을 자꾸 지금 이 대치 국면에서 끌어들이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만약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 미국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스라엘을 도우러 정말 나타냐후를 싫어하지만 바이든하고 나타냐후 사이 안 좋잖아요. 그러나 바이든으로서는 나타냐후는 싫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왜 그런가요? 바이든은 나타냐후를 그렇게 싫다면서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도와주냐.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첫째, 중동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국가는 없다. 대체자가 없어요. 중동에서 미국과 제일 친한 국가 누가 있습니까? 한번 대보시죠. 사우디? 이집트도 약간 이집트도 친하죠. 뭐 쿠웨이트도 친하고 UAE도 친하고 다 친합니다. 사우디와 미국은 뭡니까? 옛날부터 사우디의 기름이 날 때부터 미국과 네가 원유를 우리한테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면 우리는 너의 안보를 죽을 때까지 지켜줄게. 동맹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우디하고 미국은 얼마나 친했습니까? UAE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게 친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화가 너무 달라요. 아랍 사람이고 무슬림 사람 국가잖아요. 기독교인 미국하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지만 문화적으로는 이슬람, 여기는 기독교예요. 근데 유대교, 그 다음에 유대인, 구약을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이라는 기독교인들이 경전,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유대인과의 어떤 교감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아무리 우리가 사우디, UAE, 걔네들 우리 말을 잘 들어. 걔네들은 진짜 뭐 좋아. 돈도 많아. 해달라면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무리 뭘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만큼 미국의 이익을 잘 대변해주고 싸움도 잘하고 무기도 잘 만들고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랑 잘 맞는 애는 찾기가 힘들 것 같아.
그 다음에 기독 문화도 맞아.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또 유대교, 그다음 이스라엘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이스라엘을 그냥 함부로 버릴 수 없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아랍 국가나 헤즈볼라나 이란한테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는 건 못 본다. 그러니까 전례 없이 이스라엘에다가 지금 무기를 준 게요. 1973년 전쟁 때 이스라엘에게 준 무기보다 훨씬 더 많은 무기를 줬어요. 이미. 만약에 미국의 지원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전쟁이 이렇게 유지 못합니다. The United States stands with Israel. We will not ever fail to have their back. 이게 이스라엘의 우파들이 착각에 빠지는 게 우리 미국 없이도 우리는 우리 잘할 수 있어. 우리 충분히 강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내에서도 전문가들이 놀래고 있어요. 바이든만큼 우리를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한 대통령은 없었다. 역사적으로. 정말 바이든은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부를 정도예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어요. 전쟁이 터지자마자 바로 예루살렘 날아갔잖아요. 비행기 타고. 이번에도 이란이 공격한다니까 전부 항모전단태 해가지고 다 요격을 다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unbreakable chain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깨어질 수 없는 강력한 어떤, 우리는 한미동맹이 있잖아요. 공식적인 동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동맹이 필요 없어요.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적어도 우리가 너는 하나야. 그러니까 동맹이 없는 국가예요. 네타냐후 총리가 일부러 바이든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는 이제 상황을 만들어서 대선 분위기를 이제 좀 트럼프 쪽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네타냐후 총리가 나빠요. 왜냐하면 미국 정치에 계속 개입을 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하고는 사이가 안 좋고,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를 기대할 수도 있어요. 미국도 사실 이스라엘 정치에 개입을 많이 했어요. 클린턴 대통령이라든지 우파들이 집권 못하도록 그렇게 개입을 조금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도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개입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리쿠드당 니네 그런 지금 연정으로서는 이스라엘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 아니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건 사실 국내 정치 개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그런데 되게 뛰어나요. 그것이 이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과감하게 미국 대선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후보를 막 지지한다고 막 얘기를 하고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든을 계속 외교적으로 어렵게 되면 사실 바이든은 지금도 여론조사 결과가 안 좋은데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고, 이전 트럼프 대통령 때 네타냐후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는 사이가 엄청 좋았죠.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선호하는, 오히려 바이든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을 선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는 더 안 좋을 수 있다. 저는 오히려 차라리 바이든이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타냐후가 이스라엘과 이란 국가 간의 어떤 감정의 고를 이용을 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는 1979년 이후에 나빠졌어요. 79년 이전에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대사관계까지 있었어요. 이란 이슬람 혁명. 그래서 정권이 완전히 바뀌죠. 세속적인 친미 정권에서 이슬람 정권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슬람 정권은 반미 반이스라엘이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이스라엘과도 척이 지고 미국과도 완전히 이제 척을 지게 되고요. 더 이제 심각한 문제는 2000년대 이후부터 뉴스가 나온 게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보도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란이 자국 최초의 핵연료 생산 공장 가동에 들어갔다고 선언했습니다. با ظرفیت چند برابر سانتریول‌های موجود.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실제 그런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란 핵 문제가 터진 거죠. 이스라엘과 이란은 사실 그림자 전쟁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내에 있는 핵과학자를 10명 이상을 암살했어요. 이란은 테헤란 같은 경우는 러시아워가 되면 차가 많이 밀립니다. 그러면 오토바이가 쓱 지나가요. 차 뒤에다가 뭘 하나 탁 붙이고 그냥 오토바이 타고 쓱 지나가요. 그러면 그 차는 뻥 터집니다. 그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핵과학자가 있는 거죠. 저 소설 잘 못 씁니다. 네. 그게 최소 10회 이상 있었고, چون میگفتن یه موتور سوار اومده اونجا چسبونده بوده این بمب حرکت که کرده بوده اومده اینجا که رسیده بوده. 사실 쌓인 감정이 굉장히 그렇죠. 역사적으로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핵과학자 죽였죠. 이란 내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는 폭발, 정유시설 폭발, 핵시설 폭발, 엄청나게 많은 폭발들이 한 5년 내에 그런 뉴스가 부지기수 너무 많았어요. 그거 누가 다 했을까? 미국 아니면 이스라엘이에요.
그쪽을 의심하고 예, 의심이 아니고 저는 뭐 확신해요. 거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쌓인 감정 정도가 아니고 불구대천지 원수입니다. 앙숙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보복을 하고 싶었으나 사실 이란이 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했는데 실패한 것도 많아요. 이란이 예를 들어서 이스탄불이나 터키에 여행을 간 민간인을 상대로 테러를 모의했다가 다 발각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란이 이렇게 대규모로 공격하는 걸 나타냐고 예상을 못했죠. 사실 다 놀랐어요. 저도 놀랐고요. 다 놀랐어요. 왜 놀랐냐? 그 규모 자체가 이렇게 대규모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줄은 조금 움찔했어요.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게 탄도미사일이거든요. 탄도미사일 한 110발, 120발을 쐈는데 탄도미사일이 그 위에 탄두를 할 수 있는 500km를 납니다. 전체가 합하면 한 60톤의 폭약을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이에요. 탄도미사일이. 어떤 언론에서 자꾸 이게 약속대련 얘기가 나오잖아요. 약속대련. 보여주기식 아닌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제가 왜 아닌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짜고 치는 고스톱 치고는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 이스라엘 이거 쓴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2조 가까이 된대요. 2조. 2조짜리 약속 대련이 있어요? 그럼 이란은 자기네들 쓴 건 얼마 돼요? 그것도 몇백억 될 거예요. 자기 쓴 미사일이 아무리 재래식이고 싼 거지만 350기 이상을 쐈단 말이에요.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이것은 약속 대련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군 부대가 공격을 받아서 타격을 입었어요. 그래서 군 부대, 아주 중요한 부대를 맞았어요. 그래서 F-35가 뜨는 중요한 군사기지가 공격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약속 대련이나 말은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진짜 이란이 약속 대련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이스라엘에게 복수하겠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약속 대련을 하려고 복수를 했겠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확실히 이란이 의도를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위해 쐈는데 이란도 놀랐을 거예요, 사실. 왜? 90% 이상을 이렇게 요격을 시킬 줄은 이란도 놀랐을 거예요. 이란은 머쓱하죠. 쏴가지고 중요한 F-35 전투기도 몇 개 부수고 군부대도 좀 날아가고 이렇게 그림이 나와야 이게 무슨 자기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야 우리의 국방력 장난 아니다. 할 수 있어 우리도 보여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본인들도 놀랐을 거예요. 피해가 없으니까 안 하면 좋겠는데 왜 하려고 할까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요거는 모르셨죠? 아니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피해가 크다. 민간인이 10명 죽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아끼는 F-35가 이렇게 막 분가 되고 면이 안 서잖아요. 그렇게 피해를 받으면 사실 공격을 해야 돼요. 면이 안 서니까. 자국민한테도 면이 안 서고 국제적으로도. 근데 거의 피해가 없었어요. 근데 공격 안 하면 이란이 이제 밥 먹듯이 공격할 거기 때문에. 네, 보복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돼요. 프라이스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350발을 받았어요, 지금. 다행히 피해가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치면 이란은 봐라. 지네가 공격하면 우리가 또 때릴 거 알기 때문에 이제 공격 못 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해도 돼. 이란 그렇게 생각하죠? 헤즈볼라. 봐봐, 우리 큰형이 좀 한번 했더니 꼼짝 못 한다, 야. 이게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이게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억지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란이 4년 동안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다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폐기했는가? 이 전쟁이 사실상 확전이 됐고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거의 핵폭탄급이에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핵을 쓴다? 그 배경이 뭔가? 그러니까 나타냐후 총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 양이는 밤마다 뛰어다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추워. 예방주사 어디가 쌀까요? 당신의 궁금증 지식비서 스프에서 해결하세요.